19세기 산업화된 국가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솟는 이윤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과 원자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프리카는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토지의 수탈이 이루어진 곳으로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지였습니다. 1900년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거대한 야생의 밀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유럽의 식민지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이 차지했습니다. 이곳 콩고는 원자재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1877년 영국계 미국인 탐험가인 헨리 모튼 스탠리는 서양인 최초로 4,800km에 이르는 콩고강 전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999일 동안 탐험을 했으며 2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중심으로 통하는 무역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으로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벨기에의 왕인 레오폴드 2세였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가 국민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국가라는 사실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국왕의 계획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케이크 한 조각을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 단체가 아프리카의 서양 문명과 종교를 소개하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모튼 스탠리를 수석 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스탠리의 임무는 강 전체를 따라 무역 기지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의 천연 자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족장들은 유럽의 사치품과 술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내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9년이 채 안 돼서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의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콩고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을 콩고 자유국의 국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콩고가 자선단체의 보호를 받는 자유국가라고 믿도록 벨기에 정부와 세상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콩고는 레오폴드 한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편히 앉아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콩고에서는 용병대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국왕의 고무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거부한 마을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콩고 인구의 절반이 학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 약 100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1901년 레오폴드의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비밀이 폭로되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왕은 콩고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908년 정부는 레오폴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고 콩고를 벨기에에 합병시켰습니다.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의 후유증으로 독재 정권과 내전에 시달렸습니다. 앞을 다투며 수익을 쫓는 유럽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산업혁명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이익과 팽창 그리고 탐욕이라는 어두운 유산도 남겼습니다. 그 때문에 대륙 하나가 파괴되었으며 훗날에는 전 세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산업 강국들 간의 과열된 경쟁이 폭발하면서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것으로 기록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산업시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은 놀라운 속도로 공장을 짓고 군수품과 전함을 생산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했습니다. 1914년 독일 황제는 이 자산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유럽 재패입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동맹해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 덕분에 대량 학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 포탄 그리고 비행기, 잠수함과 탱크에 9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희생되었습니다. 1917년 끔찍한 전투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세계대전은 아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유럽인들 싸움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 수뇌부는 영국이 굶주려 항복하기를 바라면서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상선을 격침하는 무제한 잠수함전을 계획했습니다.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상선이 미국에서 오는 것이었고 미국 배를 침몰시켰다간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의를 돌릴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 독일인이 기발한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임 외무장관 아루투르 치머만이었습니다. 치머만은 미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라고 멕시코를 부추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텍사스와 뉴멕시코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해당되는 거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상한 계획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독일 잠수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치머만은 국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보안 라인을 통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은 침범만의 생각만큼 보안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부에서 이 정보를 가로채 암호를 해독했고 윌슨 대통령에게 독일의 음모를 알렸습니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영국의 계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을 묻는 독일의 여론 앞에 침범만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범만의 고백과 격렬한 여론의 반응은 독일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군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범만은 외교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정보 스캔들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그는 동쪽의 적국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1917년 2월 러시아의 파업 노동자들이 황제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전쟁, 철수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군 사령부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항 세력에게는 이들의 요구를 정치적 현실로 만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했고 아르투르 치머만은 그 적임자를 찾아냈습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그의 다른 이름은 레닌입니다. 스위스에 망명했던 레닌은 그의 볼세비키파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전하길 원했습니다. 1917년 4월 치머만은 비밀리에 레닌과 그의 추종자들을 기차에 태워 취리히에서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치머만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장관으로서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그는 전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레닌과 볼셰비키파는 10월 혁명에 불을 붙였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소련은 전쟁에서 철수했지만 독일이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연합군은 곧 독일을 항복시켰습니다. 이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 무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에는 이 두 국가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사회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삼아 산업시대를 이끌며 현대 세계를 나누어 지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를 뒤덮은 전쟁과 문화혁명을 지나 경이로운 디지털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